자, 여러분, 이제 그 본격적으로 회계의 기본 개념부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산회계 1급의 가장 기본적인 게 회계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회계를 왜 하는가? 회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 여기 지금 회계의 목적 그러면 한 10페이지 정도가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회계하게 보면 그런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요점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용한 정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키포인트예요. 회계의 목적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키포인트. 자, 회계의 목적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업 경영 활동을 통하여 기업 변화는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와 일정 기간의 재무 성과, 경영 성과 나왔네. 경영 성과를 파악하여 기업 이해 관계자에게 이해 관계자. 자, 여러분 여기다가 하나 메모 한번 해보세요. 회계의 목적 그러면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의 목적이다. 자, 다시 한번 이걸 키포인트로 읽어보세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무슨 정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의 목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외부 정보 이용자란 누구냐? 외부 정보 이용자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회사에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채권자 돈 빌려줄지 말지 결정하는 은행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외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게 바로 뭐다? 회계의 목적이다. 자, 여기에서 이해관계자라 그랬는데 이해관계자란 보세요. 이게 이제 외부 정보 이용자가 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회계 정보 이용의 목적. 자,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채권자가 돈을 빌려줘도 괜찮은 회사일까? 대부분 이제 채권자는 은행 같은 경우는 그 회사의 돈을 빌려줘도 괜찮은 건지. 그래서 채권자, 그 다음에 이제 주주, 그 회사에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주식을 사려면 그 회사의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 정보가 이익은 얼마나 났는가, 또는 자산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주식을 투자하겠죠. 그래서 배당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이 주주들 배당도 받지만 주식의 가치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정부 세금은 이제 얼마나 거둘 수 있을까. 거래처 이런 것들이 이해관계자 이익과 손해 이해관계자죠. 그러니까 여기서 외부 정보 이용자라 그러면 채권자나 주주나 이렇게 거래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해관계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재무회계의 특징을 봅니다. 재무회계의 특징. 자,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회계 원칙이 따라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보고서를 작성한다. 자, 재무회계의 특징은 재무 상태, 경영 성과 등을 표시하고 외부 보고 목적의 키포인트입니다. 외부 보고. 자, 보고 대상, 투자자, 채권자, 정부 이렇게 외부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외부 그러면 내부가 아니고 외부 요것을 키포인트로 하셔야 됩니다. 외부. 색깔을 좀 잘 보이게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예, 외부. 여기다가 재무회계의 특징은 내부가 아니에요. 내부 그러면 틀려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게 바로 재무회계의 특징이다. 그 다음에 보고 양식은 여러분 원칙에 따라 원칙이 있다 이 말이죠. 기업에게 기준에 따라 법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보통 기간은 몇 년 단위로 한다? 1년 단위로 한다. 그다음에 강제로 법규 규정에 따라 강제성이 있다. 강제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규칙이 있으니까 그 규칙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한다. 기업에게 기준에 의해서 작성의 강제성이 있다. 이렇게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의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자, 여기서는 이제 그 거래라고 하는 것은 중점적으로 앞으로 이제 공부하게 될 건데, 거래, 회계상의 거래는 여러분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을 거래라고 한다. 이것은 이제 자산, 부채, 자본을 이제 좀 이따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계정 과목 이런 것들은 이제 쭉 공부하게 될 거고요. 자, 여기서 키포인트 여기서 잠깐만 봅니다. 이제 잠깐만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봅시다. 자, 계정 과목이 여기 들어갈 거고요. 우리가 약식으로 T자를 이렇게 그려서 자, 왼쪽을 우리는 차변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앞으로는 왼쪽, 오른쪽 우리가 구분할 때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왼쪽을 다 같이 무슨 변이라 한다? 차변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다 같이 뭐라고 한다? 대변이라고 표현한다. 이 정도로. 자, 다시 한번 왼쪽으로 무슨 변? 차변. 오른쪽으로 무슨 변? 대변. 예. 자, 회계의 목적.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회계의 목적.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정을 T자로 그래서 왼쪽을 다 같이 무슨 변? 차변. 오른쪽을 무슨 변? 대변.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다음은 자, 회계 단위를 한번 봅니다. 회계 단위는 여기 이제 회계 단위란 회계를 기록하고 계산하는 범위를 말한다. 자, 다음 회계 연도. 회계 연도는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얻는 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 정한 기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회계 기간, 회계 연도라고 한다. 보통 우리는 회계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자, 이 정도로 보시고 다음. 자, 여기서 연도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초라고 하고 이렇게 여기서 1월 1일을 기초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기초. 끝나는 시점 12월 31일 이걸 기말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초와 기말 사이에 기간을 회계 기간이라고 한다. 회계 기간. 요 기간. 회계 기간 또는 회계 연도라고 한다. 자,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이 여러 제자를 쓰는데요. 재무제표 우리가 북이라 그러면 단순히 장부에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하는 것이 북이었고 회계는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한 거에다가 전달한다 그랬는데 전달하는 게 그 수단이 바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뭘 전달하느냐? 재무제표를 전달한다 이 말이에요.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 유용한 정보가 뭐냐? 바로 재무제표다 이 말이에요. 전달하는 게 바로 그 수단이 재무제표다. 그러면 재무제표가 뭐냐? 재무제표의 종류가 5가지가 있는데, 자, 재무제표의 종류는 나중에 이제 종류만 좀 알아놓으세요. 재무상태표, 재산 상태가 얼마나 되는가. 그 다음에 포괄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자본 변동표, 수익과 비용을 말하는 거고요. 자본 변동표, 그다음에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있다면 5가지 중에 주석 별도로 설명을 해놓는 거죠. 자세하게. 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이렇게 있다. 재무상태표까지. 자, 재무상태표를 봅니다. 재무상태표는, 자, 재무제표의 종류. 지금 말씀드렸던 재무제표의 종류는 재무상태표는 여러분 재산 상태죠. 일정 시점, 특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일정 시점, 특정 시점이에요. 그 다음에 포괄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특정 시점 딱 정해진 날이에요. 1월 1일이면 1월 1일, 12월 31일이면 12월 31일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날이에요. 일정 기간은 1월 1일부터 뭐 12월 31일 이런 식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 변동표, 한 해 기간 동안에 발생한 자본 변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는 여러분 말 그대로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거고, 주석은 여러분 재무제표의 본문에 있는 항목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대하여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별제에다 추가 설명을 해주는 게 주석이다. 여기서는 자, 재무제표의 종류 5가지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도움이 되겠죠. 다음 중 재무제표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1번 재무상태표, 2번 손익계산서, 3번 자본변동표, 4번 유명한 교수. 그러면 답은 유명한 교수. 4번이 답이 틀렸죠. 자, 보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장 방법에 따라 분류를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방법은, 자, 기장 방법에 따라서 단식 부기와 복식 부기가 있다. 자, 부기도 단식 부기가 있고 복식 부기가 있는데, 여러분 단식 부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계를 공부를 안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용돈 기입장, 가계부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게 단식북이에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계부, 그 다음에 이런 일정한 원칙이 없이 단순하게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 그런 것을 기록하는 거, 그것을 단식북이라고 한다. 단식북이는 기록 방법이 쉽고 간단하지만 기록상에 오류가 있을 경우 발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것은 복식부기다 이 말이에요. 복식부기는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 원칙이 있다는 거죠. 원칙이. 그래서 원칙에 따라 기록 계산하는 것이 바로 복식부기다. 그래서 복식부기는 대규모 기업뿐만이 아니라 학교, 관공서 등에서도 이용하고 있다. 거래를 체계적으로 이중 기록함으로써 오류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자기 검증 원리에 따라서 차변과 대변에 의해서 이중으로 기록하기에 기록상에 오류가 있을 경우 수수료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식부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계부를 작성하면 자, 콩나물 1,000원어치 샀다. 그러면 1,000원이라고만 쓰는 거예요. 1,000원 이렇게 가계부에다가 지출을 하래. 그런데 복식부기는 자, 콩나물 1,000원 시장 가서 샀어요. 1,000원 왼쪽 차별에다 1,000원을 쓰고 이것을 무엇으로 샀느냐, 예상했느냐, 현금으로 지급했느냐 이런 식으로 복식 한 번만 쓰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줬다 그러면 현금, 어음으로 줬다라면 어음으로, 그 다음에 예상으로 했다라면 예상 이런 식으로 검증, 자기 검증이 가능하다. 이렇게만 써놓으면 자기 검증이 안 되니까 콩나물 1,000원이라고 써놨으면 이것을 현금으로 줬느냐, 예상했느냐라고 검증이 가능하다. 이게 바로 복식부기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부기는 바로 복식부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복식부기는 일정한 원칙에 따라서 작성하고 있다.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그래서 스스로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식부기가 있고 복식부기가 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기는 무슨 부기다? 복식부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회계 주체에 따른 분류, 영리 목적에 따라서 영리냐 비영리냐. 목적이 영리면 말 그대로 돈 벌 목적이면 영리고 돈 벌 목적이 아니야 그럼 비영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상품 매매업, 도소매업을 말하는 거고요. 금융업, 이게 이제 대부분이 바로 여기겠죠. 금융업, 제조업, 유통업 등의 기업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회계가 영리회계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재무회계, 재무회계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재무회계, 회계 원리 요게 전부가 다 영리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원가관리회계, 원가관리회계는 원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장에서 사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가는 공장. 그 다음에 회계원리, 재무회계는 이거는 상업, 원가회계. 그 다음에 여러분 은행에서 사용하는 것은 은행부기라고 하죠. 은행부기. 건설회계, 보험회계 이런 회계들이 있는데 전부가 다 영리 목적이다. 그런데 비영리는 뭐냐? 비영리는 자 보세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정학교 관공서 등에서 사용하는 회계를 말한다. 이에서 가계, 학교, 관청, 재단회계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비영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부기와 회계에 대해서 잠깐 여기다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부기란 장부기장을 줄임말다. 장부기장, 부기. 기업의 증감별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해서 기록 계산 정리하여 기록한 장부를 뜻한다. 회계는 여기 나왔네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게 바로 회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 이용자에 따른 분류. 그래서 재무회계는 우리가 지금 회계 원리 말하는 거예요. 재무회계는 특히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달하는 과정. 이게 재무회계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재무회계의 목적. 그 다음에 이제 관리회계는 여러분들 원가 관리회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가회계, 관리회계, 원가회계라고 생각하세요. 원가회계.
원가 관리 회계는 이제 정확하게 구분하면 원가 회계가 있고 관리 회계가 있는데, 자, 기업의 경영자가 필요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원가 관리 회계다. 원가 회계는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고 관리하는 활동이다. 외부 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재무 회계, 기업 내부의 경영사 목적 관리는 모두 원가 정보를 필요로 한다. 자, 여러분 지금 관리 원가 회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 회계가 있어요. 세무 회계. 여러분 세무 회계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제 부가세법, 과세 대상 소득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러니까 세금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 이제 국가가 그런 것이 바로 이제 관리 회계가 있고 세무 회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 회계감사. 기업이 재무제표가 부정이나 오류 없이 기업의 경제적 사실을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외부 감사인이 확인하는 회계 분야다. 회계감사, 이런 기능이 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실력 확인 문제가 있네요. 여기서 실력 확인 문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오늘 공부한 내용은 키포인트가 이제 영리부기가 있고, 그 다음에 비영리가 있고, 그 다음에 단식부기가 있고, 복식부기가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했어요. 자, 여기에 1번 문제 한번 봅니다. 다음 중 영리부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장사를 하는 거예요. 영리 목적. 영리 맞지요? 영리. 공업부기, 장사하기 위해서. 영리 맞네요. 은행부기, 영리 맞죠? 예. 관청부기는 비영리래요. 비영리. 그래서 자, 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비영리 부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비영리, 가계부기 비영리 맞고요. 공업부기, 여러분 이것은 영리부기에 해당되죠. 영리. 학교부기, 관청부기. 예. 답은 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다음 중 기업의 경영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6개월, 1년 등으로 구분하여 기간적 범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기간이 나오면 회계 연도가 되죠. 회계 연도. 회계 기간, 회계 연도. 3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회계 연도. 다음 4번.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업의 경영활동인 경제적 사건을 인식, 기록, 전달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것은 뭐가 됩니까? 재무회계가 됩니다. 특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 즉 투자자의 결과인 재무활동의 결과인 부채와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 여러분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거, 재무상태, 기업의 일정 시점에 우리 회사의 자산은 얼마고 부채는 얼마고 자본은 얼마인지 나타내는 것이 바로 재무상태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을 6번 가볼까요? 6번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및 발생 내용을 기록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것. 장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계정. 증감. 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T자로 해서 여기 계정.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칠하는데, 이건 계정은 집이야, 집. 이렇게 T자로 이렇게.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자,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회계를 함에 있어서, 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게 재무회계의 목적은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같이 계정에 T자를 그려서 왼쪽을 무슨 변? 차변. 오른쪽을 무슨 변? 대변. 그다음 영리 목적으로 하느냐, 영리 목적이 아니냐에 따라서 영리 부기, 그 다음에 비영리 부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단식 부기가 있었고 복식 부기가 있었다.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단식 부기야, 복식 부기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복식 부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자,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다음 시간에 이걸 공부할 건데 다음 시간에는 이게 기업의 재무 상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산이 무엇인지, 자산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공부를 해 나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그 자산의 종류, 다음 시간에 중점적으로 공부할 건데 자산이 이렇게 종류들이 많이 있구나. 자산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자, 우리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지금 재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물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 돈이나 뭐 물건 이런 것들을 전부가 다 뭐라고 한다? 재화라고 한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전부가 다 재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은 권리죠.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외상으로 팔았으면 외상 매출금인데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돈을 빌려줬으면 대여금인데 나중에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권리, 그것을 채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나 물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를 우리는 전부가 다 자산의 범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은 그러니까 느낌이 여러분들 내 재산이 많이 갖고 있으면 전부 다 재산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느낌이죠. 좋은 거. 그래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 채권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산에서도 우리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준을 1년 기준으로 봐서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다. 그러면 유동자산. 그러면 1년 이후에 현금화할 수 있다. 그러면 비유동자산. 그러니까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은 기간이 몇 년? 1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유동에는 비유동에는 유형, 무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유동자산은 1년 내 또는 정상적 영업주기 내 현금화되거나 판매, 소비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과 현금을 의미한다. 정상적인 영업주기는 현금에서 자산의 취득, 생산, 판매를 통하여 다시 현금으로 실현되는 과정의 평균 기간을 말한다. 여러분 여기서 이론 시험에 이게 참 나오면 어려운 말이거든요. 정상적인 영업주기인데 정상적인 영업주기라고 하는 것은 현금을 투자해서 상품을 매입했어요. 그러면 또 판매 과정을 거치겠죠. 판매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현금으로 회수되는 기간, 이 회수되는 기간, 현금을 투자해서 현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이 기간을 우리가 1년이 넘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는 유동으로 보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용어죠. 정상적인 영업주기인데 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유동자산이구나, 유동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돼요. 오늘의 키포인트, 정상적인 영업주기 이 말이라고 나오면
현금을 투자해서 현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1년이 넘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1년 이내 현금화한 것처럼 유동으로 분류하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영업주기이내 정상 영업주기 이것은 유동으로 본다, 비유동으로 본다, 유동으로 본다. 오늘은 이게 어려운 용어였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영업주기내라는 말이 나오면 다른 사람은 어려워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유동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자산부터 쭉 자산의 종류부터 중점적으로 공부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